네, 시청자 여러분, 일요일 오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라남도 나주로 와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여기에 있는 김종훈 후보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김종훈 후보는 나주 화순, 전라남도 나주 화순 지역구의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후보 한 분 더 계신데요. 전라남도 담양 한평 영광장성, 담양 한평 영광장성 지역구의 김유성 후보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나주 화순 지역의 김종훈 후보부터 인사 말씀과 출마의 변 먼저 좀 말씀 시작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나주 화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종훈입니다. 저희 나주 화순에는 30년 동안 민주당이 모든 선거에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독점하고 있는 선거를 타파하고 우리 국민의힘의 깃발을 세우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나주 저희가 지금 광주에서 어제 1박을 하고 아침에 내려왔는데 광주 끝나자마자 나주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 그 경계 지역은 좀 논밭도 있고 그러는데 나주로 오자마자 또 막 혁신도시가 확, 그래서 마치 서울로 치면은 분당 같은 곳이 나주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김종훈 후보 선거 운동원들이 예. 사거리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유권자들한테 인사하는 모습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범죄 사실 없는 김종훈 이걸 내세우더라고요. 국민의 대표로 나섰는데 범죄 사실 없다는 거를 이게 강조해야 될 정도로 범죄꾼들이 판친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나주 화순에는 민주당 신정훈 후보, 그분은 이제 진보 세력이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고대에서 학생 운동을 하면서 미국을 반대하고 미문화를 불질러서 사실 진역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후로 여러 가지 범죄 사실, 음주운전, 시장 하면서 배임 등 전과가 5범이고 전과 5범이요? 예. 또 진보당 안종 후보는 집시법 위반 등 전과가 3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과 없는 후보, 깨끗한 후보를 기치로 걸고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찾아 듣기로 하고요. 자, 다음에는 전라남도 영광 한평 담양 장성 이 지역구 출마하신 김유성 후보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담양 한평 영광장성 교육원 국민의힘 김수홍 후보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결정적인 이유가 이 지역이 굉장히 낙후됐다는 겁니다. 전남에서만 낙후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지역구는 충분히도 배출된 지역입니다. 국회의원도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죠. 그런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30년 이상을 장기 집권한 한 당 때문에 아니한 생각으로 인해서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 그런 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시소 게임을 해야 한다. 경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못해도 국회로 입성해서 여론이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당연히 나는 된다. 오도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거의 얼굴 보기 힘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이 낙후된 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켜보자. 경제 소득 창출을 강력하게 부르셨습니다. 아마 제가 국회에 입성한다면 이 고장은 분명히 경제 창출 효과도 농민들도 부역에 살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총리 출신도 여럿 나오고 또 다선 의원들 당대표 하는 사람도 나왔지만 이 지역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특정 정당이 30여 년 이상을 집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측은지심으로 생각한다면 저처럼 빨간 옷을 입고 나왔어야 된다.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돈 나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치 국민들을 생각하고 안쓰럽게 생각한다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달만 이해하는 것이지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라면 저처럼 빨간 옷을 입고 당당히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집권당 후보로서 나서면서 곡간적이 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유성 후보가 출마한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이 지역이 지금 선거 양상이 아주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갑자기 원래는 이낙연 측근이었는데
완전히 이재명 개딸로 변신한 이계호라는 자가 그냥 경선도 없이 공천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원래는 이낙연하고 사사건건 충돌을 했던, 그래서 이재명 쪽의 개딸로 되게 간주됐던 사람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이석형. 그래서 여기서 뭐 굉장히 거칠게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팽팽한 3파전이다. 이렇게 언론이 보더라고요. 실제 어떻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계호 후보께 여쭈었습니다. 방송 토론 때요. 그분은 국회의원 3선을 하셨습니다. 거의 직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10년 정도 국회의원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출마하실 때 보궐선거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본 겁니다. 예. 10년이면 거의 직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이 지역에 뭔 특별한 것이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있는지, 아하. 공을 세운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석균 후보께서는 실질적으로 군수를 삼성 군수를 하셨습니다. 네. 한평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나비 브랜드 효과는 좀 있었습니다. 그 브랜드 효과가 소득 창출로는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평의 지금 나비 축제장도 거기에 땅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거의 외지로 다 나가셨습니다. 네. 고향에서 사신 분이 거의 없죠. 그러면 그 땅 부지도 어떻게 활용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브랜드 효과는 살렸지만 그걸로 소득 창출을 연계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그 양반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시고 삼성 군수를 하셨는데도 한평이 그렇게 낙후됐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10년째 하고 있는 이계호나 또는 한평군수 하면서 어쨌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름 나비 축제도 유치하곤 했지만 실제로 이게 지역 주민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한 네, 그렇습니다. 이석형 네. 이 두 사람 다 이 지역 발전의 적임자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유성만이 담양 한평 영광 장성 가장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유권자들께 호소하고 다니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주 화순의 김종훈. 예. 제가 이렇게 마치 분당 같은 곳이다 서울로 따지면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여기 혁신도시 나주 혁신도시 쪽에 지금 사무실이 있잖아요. 들어오면서 보니까 우선 한전 빌딩도 보이고 문화예술위원회 그것도 보이고 이 중앙부처나 그 규모가 큰 공기업들이 본사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지금 나주 혁신도시는 16개 공공기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근데 사실 대표적인 한전이 지금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들이 좀 있어요. 네. 뭐 지역민과 상생이라든지 지금 공기업 직원들이 처음에 올 때는 한 40% 정도 여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지만 지금은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문화시설 문제로 지금 옮겨서 지금 광주로 가고 서울로 가서 지금 한 30% 정도 주소를 두고 상당히 지역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줄었군요. 예, 그런데 이제 막상 우리 나주가 공기업이 오지 않았다면 지금 소멸지역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공기업 그나마. 16개 기관이 와가지고 지금 그나마도 그 소멸지역에서는 벗어나서 공기업들이 지역에 여러 가지 기여하는 바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좀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서 혁신도시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서로 공기업들이 협조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오늘 이제 광주에서 저희들과 함께 여기 안내를 하면서 같이 왔는데 우리 아미고 본부장 김도희 본부장이 이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혁신도시가 밤에는 완전히 죽은 도시처럼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공동체 발전으로 연결이 못 되는 점들이 굉장히 아쉽다, 문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제일 문제점이 그래요. 공기업 직원들이 여기 현지에 와서 있지만 금요일 오후면 다 서울로 올라갑니다. 버스들을 타고 택시를 타고 그 중 가서 주말에는 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시간에는 거의 사람이 좀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예. 주말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오늘 밤쯤 되면 다들 내려오겠네. 그것도 월요일 아침에 내려와요. 월요일 아침에 내려와요. 예. 그래서 그런 것 KTX가 교통이 너무 좋아지면 너무 그런 게 좋았습니다. 있네.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전이 어렵다고 보고 하니까 상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전이 사실 지금 비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전이 어려운지 알지만 좀 지역 경제를 좀 살리는 방안을 좀 연구하고 해줬으면 쓰겠다. 그러니까 그 공실이 많고. 예, 공실이 70% 정도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예. 빌딩은 다 먼저 보이는데 이게 뭐 70%가 비어 있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30년간 똑같은 정당 찍은 결과가 이런 지역의 심각한 후퇴와 낙후다. 예.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분이 국회 진출하시면 지역 발전을 이렇게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 이런 어떤 그 계획과 포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담양 한평 영광 장성 김유승 후보님 국회에 진출하신다면 가장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이십니까? 제가 담양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담양은 지금 메타세콰이어를 관광 상품화 시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슬로우 시티. 실질적으로 예. 담양은 메타세콰이어 그 상가 주민들이 담양 분들이 거의 아닙니다. 광주나 예지 분들이지. 허허, 또 실질적으로 그러네. 담양은 비닐하우스 농가가 적격입니다.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멜론, 딸기 농사가 전남에 한 50%를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 농가에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있어서 농가가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지 메타세콰이어로 담양서 관광 상품화돼서 먹고 살겠다? 그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하. 그리고 영광을 이제 보겠습니다. 영광은 한빛 온전이 있습니다. 한빛 온전 1호를 뭐 폐쇄하자 말자 이렇게 막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네. 우리나라 온전 기술은 대단히 기술이 좋습니다. 일본보다 네. 앞서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황하 쪽에 있는 우리 황해 건너편에 있는 그 온전이 위험한 것이지 거기서 누수가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문제가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빛 온전이네 다른 온전이네 이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수가 좀 문제가 있다가 보수가 이루어지면 잘만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는 아무 한전에 문제가 그렇죠.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지금 한 가정에 전등을 3개, 4개 쓴다라면 거의 3분의 2가 원전 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영광은 한빛 원전을 활성화시키고 그 원전으로 인해서 더 부창출해야 된다. 실제로 영광은 굉장히 이 4개 지역구에서도 4개 지역에서도 좀 그런 대로 잘 사는 곳입니다. 예. 더 잘 살 수도 있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평을 보겠습니다. 한평은 광주에서 3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네. 바다가 가장 가까운 거리죠. 한평이 살 길은 오로지 해안을 상대로 해안 특구 조성을 한 겁니다. 해안 관광 활성화를 시키자. 가장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장성은 LOCT입니다. 장성은 첨단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됩니다. LOCT, 장성은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장성도 국가에 적극 지원만 하고 LOCT 지원하고 첨단 산업이 들어온다라면 장성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 4개 그 군과 관련해서는 그 군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각각 다른 발전 비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정은 후보님 나주 화순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나주는 제가 첫 번째 공약으로 방위산업체 200만 평을 나주 동강 간척지에 유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K9이라든지 K5 그 국가적인 어떤 해외로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더 공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200만 평의 공장 유치를 해서 이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주 지금 사실 신도시가 생기면서 구도심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도 나주 읍성권을 관광화시켜서 또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고 또 사실 농촌이지만 이 농지 규제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법을 바꿔서라도 농지가 농민이 그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순으로 가면 이제 바이오 센터든지 연구소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약 회사와 연결해서 연구기관을 유치해서 거기도 일자리 창출을 하고 해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를 좀 노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강주 소택에서 화순읍까지 곧 이 지하철을 연결해서 이 교통난 해소를 좀 신속히 강주와 화순이 연결해서 지역민들이 교통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주 읍성이 있습니까? 예, 읍성이 있습니다. 그 보통 우리나라는 산성이 많은데 읍성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 읍성을 사람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나주가 이제 아쉬운 것이 이제 전주에 한옥마을 있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한옥마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시가 그 추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주 읍성을 하고 한옥마을 같이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획을 못 갖고다 보니까 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지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예. 문제점을 계획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만들어가야 되는데 한편의 읍성이 그 KTX가 광주 송정역에 쓰잖아요. 예. 송정역에서 여기 나주 읍성에 뭔가 이런 그 문화거리를 조성하면 송정역에서 여기까지 한 30분? 15분이면 옵니다. 15분. 그러니까 그 굉장히 가까운 곳에 그런 멋진 이런 그 이 체험형 단지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일요일 오전에 전라남도 여기서는 여기는 나주입니다만 나주 화순 지역의 김종훈 후보 그리고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의 김유성 후보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유성 후보, 김종훈 후보입니다. 김종훈 후보님,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 보니까 뭐 두 분이 아주 각별하게 그냥 형하고 그러시던데.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 후보가 형이시죠? 58개띠. 저하고는 친구시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김종훈 후보님 보시기에 우리 김유성 후보 어떤 후보입니까? 우리 김유성 후보는 우리가 만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지방선거 때 만났어요. 아, 2년 전에. 그런데 이제 저도 공직자 중 김유성 후보도 공직자시고 청렴하고 생각이 맞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해서 진실성이 있더라고요. 이야기해 보니까 이 친구 괜찮네. 그래도 자네야말로 정말 화순 아니 죄송합니다. 이 한평 장성 영광이 담양 진짜 자격이 된다. 열심히 한번 해봐라. 제가 그러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 그래요. 김윤성 후보님. 그러면 내 지역 이게 보통 선거구가 4개면 그 중에 또 소지역주의 같은 것도 막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김윤성 후보님은 이 4지역 중에 어디 출신이세요? 저는 한평 선불 출신입니다. 한평. 그 인구가 좀 적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불리하시네 그러면. 인구도 적고 제 어머니가 한평 선불에 99세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윤성 후보는 우리 김종훈 후보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2년 전에 군수 한평군수를 출마하면서 형님을 뵀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항상 저를 친동생처럼 이뻐라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깝게 지내죠. 그리고 형님이 듬직합니다. 무슨 일을 하실 때 상당히 침착하시고 계획성이 있으시고 안흥하게 항상 안아주시죠. 그래서 제가 거의 애로사항 있으면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덕도 있고. 아마 하순 나주에서는 가장 덕이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신가. 그리고 굉장히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분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주 깍듯하게 형 하시는데 김윤성 후보는 그러면 저 두 분은 나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제가 60 GT입니다. 그럼 그 2년 차이시구나. 엄청 무서운 2년이네. 자, 이제 두 분이 전라남도에서 30년 민주당 독재죠, 사실.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독재죠. 민주당 독재 아성에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 국회 진출하시면 김유성 후보 어떤 의정 활동을 할 계획이세요?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파란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 때문에 결국은 낙후됐다는 겁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당연히 주민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을 각 지역의 4개 군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중앙으로 전달하고 중앙에서 그 입법화시키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국회에 입성만 하게 되면 거의 얼굴 보기 힘듭니다. 후보들께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회에 입성한다면 바로 그런 부분부터 해결을 합니다. 제가 5.18 입법화도 그랬습니다. 저는 5.18 때 2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충분히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입법화시켜서 가장 민주화된 모습으로 젊은 사람들이 철학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평, 영광, 장성, 담양 주민들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지만 철학적으로 굉장히 생각이 깊은 양반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60대,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이 없으면 이 동네에 이 정도 됐겠느냐. 그 양반들의 복지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 그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계심으로 인해서 이 동네 이 정도라도 잘 사는 것이다.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서 노인복지, 특히 어머니가 99세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담양 한평 영광장성은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제가 자주 다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담양 창평면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고가 집성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창평면 만드는 그런 좋습니다. 아주 좋은 곳들이 많은데 그 지역에 우리 김유성 후보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전국에 계시는 우리 아미고 회원들께서 담양 한평 영광 장성에 연고 있으신 분들은 꼭 전화 한 통화 해주셔가지고 이 김유성 후보에게 힘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나주 화순입니다. 나주는 시고 화순은 군입니다. 나주시 화순군 김종운 후보는 국회 진출하시면 어떤 의정활동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가 국회의원을 출마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세계에서 이런 국회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국회는 70여 명 국회의원이 운동권 좌파 출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싸움만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 신정훈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 범죄자 집단, 범죄자 뒤를 따라다니면서 오로지 공천에만 신경 쓰고 대통령을 고발하고 그런 국회의원이 되어서 되겠느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말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또 운동권 출신 좌파 세력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정말 운동권 좌파 국회의원 후보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국회에 가면 그런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국회의원들이 국민대표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좀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저쪽은 공천받으려면 음주면허, 음주운전 전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거이 자격인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참 기도 안 찹니다. 자, 일요일 오전에 우리 김유성 후보, 김종훈 후보 두 분과 함께 이런저런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다 갖고 계시고 또 우리 김종훈 후보는 나주시는 나주시대로, 화순군은 화순군대로 이게 지역 특성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맞춤형 공약. 또 우리 김유성 후보는 담양군, 한평군, 영광군, 장성군이 각각 강점이 다른데 이 부분 그냥 대충 밖에서 보듯이 메타세커이어 갖고 먹고 살 수는 없지. 정말로 담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처음 알았는데 멜론이나 딸기 이게 전라남도 전체 그 소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농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판로도 열어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역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지역 발전에 대한 계획도 말씀하셨고 또 의회, 국회 진출했을 때 꼭 하고 싶은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도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일관되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같은 정당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한테 30년 의회 권력 내준 결과가 지역의 퇴보와 퇴행이다. 이제 이 수십 년 연결되어 온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 유권자들께서 좀 끊어달라. 예, 이런 문제의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나주시 화순군 김종훈 후보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고성국 TV 항상 사랑해 주시고 와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어려운 시간에 우리 고성국 대표님이 오셔서 또 나주 화순에 또 의견도 들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은 후보의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은 간단합니다. 범죄 사실 없고 전과 없는 깨끗한 후보다. 이건 하나만으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좌파 후보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런 김정은 후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유성 후보 전라남도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구 김유성 후보의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국민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특권 정당이 30여 년간을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이렇게 낙후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서 또 표를 달라고 투표할 때만 와서 결국은 주민들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 고장에서 사시는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강주 서울에서 사시는지 여기 한평 영광 장성 담양에서 살지 않습니다. 저는 99세 노모를 모시고 한평 성북에 살고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특정 당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 그런 아니한 생각 때문에 이 지역이 이렇게 낙후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저를 밀어주시면, 확실히 밀어주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개의 군, 이 지역구는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일요일 오전에 아주 뜨거운 자리였습니다. 전라남도 담양 한평 영광 장성 김유성 후보, 그리고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김종운 후보 두 분을 꼭 기억하시고 두 후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전국에 계시는 자유파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인 찾기 통해서라도 먼 곳에서나마 이 두 후보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성, 김종운, 김유성 두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